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회피하는 세 가지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장사 건물주 강호동님의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세 가지 하지 않는 것. 이분이 건물주이면서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자, 부자들,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니까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 행동하는 것 중에 자신의 재정 상태, 내가 얼마의 돈이 있다, 돈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솝우화, 여러분 중국의 대장간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중국의 대장간을 운영하는 한 분이 평범하죠, 그죠? 대장간이 운영하면서 그냥 일상에 대해서 자기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일상을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대장간을 지나가던 사람이 이 주전자를 보게 되고, 이분이 쓰는 대장간의 이 주인이 쓰는 주전자를 보고 이게 예사롭지 않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보니까 청나라의 유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그죠? 가치가 높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이것을 팔아라 라고 말을 했지만, 이분이 나는 내가 이걸 편하게 쓰고 있는데 왜 팔아야 하나 라는 말을 하면서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문이 나면서 비싼 주전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들고 돈을 빌려달라는 둥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 주인공이 되게 불편함을 느끼죠. 내 행복을 깨트린 이제 이 경험을 하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전자를 깨버립니다, 여러분. 주전자를 깨버리고 그리고 깨버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되죠. 일단 비싼 주전자가 깨졌으니까 더 이상 돈을 달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깨진 주전자는 가짜였던 거예요. 진짜는 자신이 팔고 다시 조용해졌으니까 다시 이 사람은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가 주는 그 교훈이, 돈이 있다고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돈을 자랑하게 되면 이 주전자의 가격이 얼마였다라는 게 알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뭐 친인척 외에도 지인들이 많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다 남이 잘 되면 물론 축하해 줄 일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막 떠벌리면서 내가 돈이 얼마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또 자랑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것을 말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으면 약점도 또 있죠. 누구나 다. 근데 이 강점보다는 자신의 그 좋은 점은 말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약점은 사실 말하면 나의 약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약점 내지는 사생활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죠? 친한 사람한테 이건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보면은 다들 쑥덕거리고 있고 모두 알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분도 혈우병을 앓고 계세요. 그래서 혈우병이 있다라고 내가 말한 걸 물론 이제 공감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평소 이제 그 조직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혈우병이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의 그 혈우병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면서 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한 이게 있다, 내 진심을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더라도 그게 약점인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 많은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점을 말하는 것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면 좋겠지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는 도구로 나에게 나쁜 것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뭐 약점이 이것이다. 그리고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 실수가 따르게 되고 그것이 또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네, 약점을 말하지 않는 것이 부자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목표, 꿈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한테 떠벌리는 거 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계발책을 보면 100번 써기 하고 뭐 긍정학원하고 이런 것들 많은 사람 앞에서 내 꿈은 이거다 많이 공표를 하라고 오히려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실행력이 높아지니까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죠.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방법이라도 나에게 맞으면 좋은 방법인 것이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언제나 그 기준은 자신이 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사람이 좋다 해도 나에게 안 맞으면 그건 나에게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조차도 여러분은 나는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더 좋은데? 라고 하면 그렇게 행동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주변에 나의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부정적인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응원하고 모두가 다 축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결국은 나의 잠재력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잘 뭐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으쌰으쌰 해줘도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데 계속 안 될 거야. 그건 왜 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는 결국 또 주저앉게 되기도 하고 힘이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결국 그것이 나의 꿈, 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남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이렇게 멘탈을 관리하는 것, 멘탈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라면 그 부정적인 사람에게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한 것들을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라면 본인이 얼마의 돈이 있다, 얼마를 모았다, 얼마를 뭐 성공했다 이런 것들을 너무 떠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떤 약점이 있어서 나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광고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꿈이나 목표 이런 것조차도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상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 부자들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모든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목표를 세우는데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